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설치가 됐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첫 번째 C 언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커뮤니티 버전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 하지 말고 C++. C++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C 언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데 C 언어는 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언어이긴 한데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C 언어는 명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C++를 선택을 하고요. 플랫폼은 우리 운영체제니까 윈도우즈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콘솔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콘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명령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명령 프롬프트 보면 이런 게 명령 프롬프트인데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개발하는 거를 콘솔이라고 합니다. 콘솔. 자, 콘솔은 이런 옛날 표시 장치를 콘솔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그래픽 기반의 운영체제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이런 환경에서 코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콘솔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코딩을 할 수는 없고 옛날에 썼던 굉장히 간단한 개발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개발합니다. 콘솔에서. 그래서 콘솔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가 뜨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C 언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본 환경만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말 많이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는 내가 프로그램 만들 코드 집합체가 있잖아요. 그 코드 집합체를 모아놓은 개념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파이썬 같은 데는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소스 코드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놓으면 이 이름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은 첫 번째 앱이니까 first 앱이라 할까요? first 앱이라 하고 위치는 찾아보면 되는데요. GitHub에 올리기 위해서 2023-1이라 할게요. 2023-1.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고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잡하지 않게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면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개발할 준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는 우리가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다가 보면 라이선스를 얻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 여기에 로그인을 해두면 됩니다. 로그인.
로그인해서 자, 계정을 내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자, 라이브닷컴에서 만든 계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제품에 내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라이선스가 보장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는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라이선스를 저절로 받게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용자 추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쓰도록 하지는 않고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어져 있고, 요걸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쓰다가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 가서 로그인하면 언제든 비주얼 스튜디오를 계속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념 이해는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면 자, 여기 그러니까 first app이라는 게 있는데 D 드라이브에 C에 2023 1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first app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고,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이 바로 그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first app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이 되고, 이 프로젝트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솔루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솔루션에 저장이 되게 된다는 거. 요걸 개념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드는데요. 이 소스 코드는 .c.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헤드 파일이 있습니다. 헤드 파일. 헤드 파일은 .h입니다. 확장자가 HC가 되는데, 그러니까 C 언어 소스 코드는 .c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이 소스 코드가 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머릿말 구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헤드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 작성하면서 헤드 파일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C 언어 소스 코드와 헤드 파일이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 코드가 되는데, 자, 이 소스 코드를 하나로 뭉친 게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VCX PROJ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그 바로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에 보면 VCX PROJ가 있는데, 얘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거고, 요 프로젝트를 또 여러 개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요걸 모은 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얘는 영어로 솔루션이고 해법이 되죠. 그리고 확장자로는 SLN입니다. 여기 SL 마지막 글자 N을 따서 SLN이라는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는 그러니까 C 언어 소스 코드가 있고 헤드 파일이 있고, 이런 전체 소스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장소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우리는 지금 하나 만들었지만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담아두는 용기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만든 이 폴더 안에는 제일 큰 개념은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같은 폴더에 소스 코드 .c, .h 같은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은 자,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개발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작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도 헬로 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어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영어로 ID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IDE는 통합이니까 Integrated. 그 다음에 개발은 Development. E는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IDE라고 합니다. IDE를 써서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서 프로그래머가 설정해야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면 내가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옵션들은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선택한 거에 따라 가지고 별로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코드 개발은 잘 되도록 기본 옵션들을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 개발 환경인 거죠. 이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걸 다 자동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C 언어라든지 C++ 개발할 때 거의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드 개발을 해야 되는데 C 언어 코드는 소스 파일에 들어갑니다. 헤드 파일에 들어갈 거고, 자, 소스 파일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클릭하면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에 새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C 언어라고 누릅니다. C 언어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면 여기에 source.cpp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는 C++이 아니고 C 언어라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기본은 한글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한글 쓰지 않는 거라서 이름이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영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름 바꾸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할 거니까 우리 헬로 월드라고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헬로 월드.cpp 하지 말고 .c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빈 프로젝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있는 코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점. C 언어만의 규칙입니다. C 언어만의 규칙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이 존재한다는 것. 요 시작점은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라는 건데 메인 함수는 영어로는 메인이라고 하고 중요 함수입니다. 중요 함수. 요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니까 메인 함수를 하는데 C 언어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메인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함수명이 됩니다. 요 함수명에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괄호가 있는 게 함수명입니다. 함수명. 함수명이 되려면 괄호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자, 함수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데 이 결과값이 어떤 모양인지 써줘야 됩니다. 결과값
데이터형 혹은 자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고려 안 할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void라는 말을 쓸 겁니다. void는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C 언어는 예전 알골 영향을 받아서 코드 블록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코드 블록이 들어가는 거고 이 코드 블록을 채우는 게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한다는 거는 코드 블록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 채우는 거라서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메인은 함수 이름이고 괄호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결과를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void라고 적고 여기에 자 이런 중괄호를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함수 정의하는 방식.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코드를 막 작성하는데 컴퓨터로 이걸 이제 누르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데 CPU 입장에서는 없는 코드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는데 메모하는 거는 코멘트라는데요. 코멘트는 이렇게 씁니다. 나눗셈 기호하고 슬래시 기호죠. 그 다음 별표 슬래시 하면 여기에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는 주석입니다. 주석. 메모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달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달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관찰을 해보면 색깔이 바뀌게 되죠.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얘가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니까 초록색은 주석이고 그리고 이 노란색은 함수 이름이라는 표시고요. 네, void라는 말은 키워드입니다. 내장어입니다. 내장어라서 내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딱 정해진 방식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요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러니까 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드로 들어가서 솔루션 빌드도 있고 풀스텝 빌드도 있는데 뭘 누르도 관계는 없어요. 보통은 그 솔루션 빌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솔루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가 다 실행 파일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솔루션 빌드 누르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솔루션 만들었던 폴더로 가면 x64라는 게 생기고 이 밑에 들어가면 디버그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가면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은 .exe가 바로 실행 파일이 됩니다. 자, 여기 가면 좀 전에 찾아갔는데요. 여기 점에서 exe가 있는데 얘가 바로 실행 파일 확장자입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지죠.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서 저절로 다 처리를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드 만들 때 이 코드 전체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읽어드려서 한꺼번에 만들거든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성을 할 때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인터프리트 방식입니다.
컴파일러 방식은 한꺼번에 생성입니다. 인터프리트 방식은 한 줄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코드를 한 줄만 생성을 해서 실행.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말 그대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 영어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컴파일은 한꺼번에 담아둔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담아서 코드를 생성을 한다.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인터프리트 방식은 한 줄만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트는 그 어원에도 볼 수 있듯이 번역기가 인터프리트잖아요. 아니면 통역기. 그러니까 번역기보다는 통역기가 더 낫겠네요. 자, 통역기인데 요 통역기를 이용을 한다는 건데, 통역기는 보면 문장은 한 번씩 말해야 되잖아요. 동시통역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한 다음에 동시통역사에게 통역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 문장만 이야기를 하죠. 한 문장 이야기하면 통역사가 이제 한번 번역을 하고, 내가 또 이야기하면 또 번역하고, 이렇게 한 줄씩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통역을 할 때 한 줄씩 통역하는 것처럼 인터프리터도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를 한 줄씩만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C언어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컴파일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빠른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인터프리터는 쉽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약간 어렵게. 컴파일러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인터프리트는 한 줄씩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립니다. 자, 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인터프리트는 한 줄씩만 하니까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가 구성되어져 있고, 컴파일러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코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방식의 대표적인 주자는 C, C++ 같은 방식이 되는 거고, 인터프리트 방식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같은 게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는데, 한 번에 실행이 되니까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실행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디버거 쪽에 가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실행 결과를 편하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여기에 있는 툴바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툴바에 넣으려면, 자, 여기 보면 옵션에 가서, 옵션 아니고 요쪽에 가야 되겠네요. 요 도구 모음 툴바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이 있고, 명령 쪽에 도구 모음 가서 여기 디버거 쪽에 이제 가고, 자, 디버거 쪽에서 명령 추가 갈까요? 명령 추가 가서 디버거로 얘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거 하지 않고 시작 눌러서, 자, 요건 디버거가 아니고 도구 모음은 잘못했겠습니다. 얘는 표준에 있으니까 표준으로 갔어야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명령, 그 다음에 도구 모음은 표준을 택해서 여기에 명령 추가를, 그 디버거에 있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디버거도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얘를 추가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두면 됩니다. 이 정도 갖다 둘게요. 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얘를 누르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하나씩 실행돼서 결과를 주게 되고, 자, 일단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한 거니까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모니터 출력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함수는 이름하고 괄호로 쓴다고 했는데 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rintf라는 함수. 자, 얘는 이름이 print formatted입니다. 그래서 포맷을 가진 출력이라는 뜻인데요. 포맷을 가진 출력. 자, 얘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헤드 파일 이야기 했잖아요. 헤드 파일이라는 거는 함수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걸 알려주는 게 헤드 파일인 건데, 그 헤드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헤드 파일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include라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아닌 include라는 이제 지시자입니다. 해서 요런 걸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얘는 뭔가 하면, 자, 얘는 헤드 파일 추가, include는 추가한다는 거니까, 자, 헤드 파일 추가하는데 어떤 헤드 파일을 이제 추가할 건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 printf가 정의된 곳은, 자, printf가 정의된 헤드 파일은 stdio.h입니다. 이 stdio라고 하는 거는 스탠더드 IO입니다. 표준 IO. 그러니까 IO라고 하는 거는 입출력을 뜻합니다.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을 IO라고 하는데, 여기에 약자가 stdio입니다. 자, stdio에 헤드 printf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얘는 운영체제 기능이고, 운영체제에서 출력으로, 모니터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함수가 stdio가 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include라는 지시자를 해주고 standard io.h를 쓴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꺽쇠로 둘러싸줘야지 컴파일러가 알아먹습니다. 컴파일러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컴파일러는 코드를 한 번에 생성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걔한테 알려주는 표시가 샵 표시가 되고, 샵 표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어를 여기다가 적어준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문자열은 이런 쌍따옴표로 표시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말할 때는 쌍따옴표잖아요. 쌍따옴표로 해서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칩니다. 요게 C 언어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만들어주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헬로 월드라는 게 모니터에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에 있는 통합개발 환경이 실행 파일을 제대로 생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코드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지만, 자, 이게 되면 나머지 복잡한 코드도
다 정상적으로 내가 설치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돼야지 다른 코드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테스트 프로그램이 됩니다.